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으면 10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정부가 여러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과 무려 28년 6개월 만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현재 여러분? 이번 주말은 유독 좀 심심했던 것 같긴 합니다. 뭔가 느낌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6월입니다. 벌써 절반이 훌쩍 지나갔네요. 올해는 정말 주식시장에 잊지 못할 한 해가 되겠죠. 아직 시작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흘러갈지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머릿속에 많이 남을 한 해일 것 같고, 제가 머릿속에 그렇게 그리던 시장이 실제 눈앞에 나타나니까 정말 어벙벙했습니다. 이게 실화인가? 내가 올바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여러 가지 고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기대감도 많이 품었던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절반이 흘렀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렸던 1년일지 모르겠지만 성공적으로 투자하고 계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제 6월은 여러 가지 좀 국면의 전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일정도 다가오고 있고, 이제 슬슬 계속 이 대선 행보를 보이고 있죠. 미중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은 전인대에서 이미 표결했고요. 압도적으로 끝났습니다. 끝났고, 미국은 이제 벌컥 뛰면서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30%대로 내려갔더라고요. 악재가 발생하면 이제 단기 기회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장 자체를 보면 상승할 만한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악재들이 막 도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함정이 엄청 많은 인디아나 존스 같은 보물 탐험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약간 그래요. 현재 시장은 악재를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너무 많아요. 정말 떨어지기만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악마의 탈을 쓰고 부정적인 뉴스를 뿌려대고 있고요. 그건 증시 주변 자금에서부터 알 수 있죠. 악재가 발생하면 단기 트레이딩의 기회가 발생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치경제 시황 지도입니다. 지금 업데이트된 게 좀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미국은 이제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화웨이 제재 및 33개 기업의 블랙리스트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된 게 G7이 원래 6월 12일인가 그때 있습니다. 연기할 것 같아요. 9월로 연기할 것 같은데 G11로 바꿔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G11? G11.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3D 프린터 같은 발음을 하네요. G11을 추진하고 있고요. 대상국은 한국, 인도, 러시아 같은 나라입니다. 영국은 이제 브렉시트를 추진했고 그거에 대해서 후속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EU가 이제 7,500빌리언 유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한답니다. 경기 부양책, 경기 구제 뭐라고 해야 되지? 예,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둘 다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페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이미 지원이 들어갔어요. EU도 들어갔고 완강하던 독일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러시아도 갑자기 G11에 초청이 됐고요. 중국은 국가보안법 제정을 표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용될지 봐야겠죠. 미국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지금 레이시즘, 인종차별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미국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베가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잘못 적었습니다. 20%대라고 해놨는데 20%대가 되면 거의 자진 사퇴한다고 하죠.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게 좀 괄목할 만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아는 거잖아요. 일본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항상 한국 때리기, 북한 걸고 넘어지기, 그 다음에 중국이랑 화친하기, 약간 이런 식으로 전략이 있어요. 이게 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결국 일본의 수뇌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뇌부가 정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 얘들도 긴급 대책을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사례를 보겠죠. 우리 일본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한국을 때리기를 하면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학습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의 그 지지율 하락에 대한 긴급 대책 안에 1안, 2안, 3안, 4안 막 이런 게 막 유추가 되잖아요. 얘들도 그냥 종이에 적혀있는 애들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그런 식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 거다, 분명히. 그러면 한국 때리기도 분명히 후보에 있을 거다. 그럼 무엇으로 때릴 거냐라고 하면 강제징용 판결, 그 다음에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했던 거,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 뒤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 식히고 지나가시죠. 이거 오늘 지사트에 나온 문제인데요. 저 이거 보고 좀 약간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자 보세요. 사람은 왜 수학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굉장히 많아요. 영어 수학은 대체 왜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수학을 공부하면서 야 마트 가서 계산만 할 줄 알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뭐 미분 적분을 대체 왜 하냐? 약간 이런 물음이 계속 많았잖아요. 저도 이제 자녀를 둔 부모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교육도 받았고 영상도 받고 하는데 뭐 당연히 사람은 수학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 지사트를 풀기 위한 지식이 아니고요. 자 보세요. 5%의 소금물에 소금 40g을 넣었더니 25%의 소금물이 됐다. 이때 처음 5%의 소금물의 양은? 이라고 하면 수학을 배우지 않았으면 이거 대체 어떻게 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 응? 근데 수학을 배우게 되면 되게 재밌는 일이 발생해요. 자, 주어진 정보는 소금의 양이 주어졌죠. 40g. 거기에 소금물의 농도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소금물의 양을 구하고 있는데 소금물의 양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주어지지 않고 소금의 양, 그리고 전후 소금물의 농도만 주어지고 소금물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학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를 체계적으로 굴릴 수 있는 싱킹 파워를 길러주는 것 같아요. 수학 자체가. 그러니까 뭐 미분적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분적분은 전공에서 쓸 수 있는, 근데 뭐 사실 인공지능이 대두되면서 미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러니까 전공자들의 영역이고, 이 수학을 배우는 건 무언가 체계적으로 사고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을 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죠. 자, 소금물의 양을 구하래요. 소금물의 양은 알려주지도 않고, 소금의 양이 주어졌어요. 자, 소금물이 뭐죠? 그럼 소금물은 소금 플러스 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답이 나오는 거죠. 나중에 뭐 천천히 풀어보세요. 저 이거 보고 갑자기 재밌어서 풀어봤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최초 소금물의 농도가 5%죠. 그럼 5%, 100분의 5죠? 100분율이니까. 소금물을 X라고 할게요. 구해야 되는 게 변수니까. 자, 소금물이 X면 100분의 5 X입니다. 맞죠? 이게 소금의 양이죠. 그러니까 소금의 양이 주어졌기 때문에 소금의 양의 기준으로 등식을 세워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40g이 들어왔죠. 이게 현재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25%의 소금물이 됐죠. 100분의 25. 자, 처음에 소금물 X에 40g이 들어왔으니까 현재 소금물의 그 양은 X 플러스 40g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무언가 논리 전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수학을 배우면. 그래서 수학 공부를 굉장히 저는 옹호하고 있습니다. 수학 물리를 좋아해요. 자, 다음 주 호재 포인트입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최종 방안이 6월 초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고, 5차 경기 부양책은 계속 트래킹 해봐야겠죠. 이게 상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봐야 될 겁니다. EU가 경기 부양책을 가동했습니다. 경기 구제 플러스 경기 부양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약 1,000조 원입니다. 1,000조 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하늘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게 인하한 게 호재니 악재니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가 됐으면 결국에는 이 저금리 상태가 돼가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 추세는 뭐 제로금리 갈 수도 있겠죠. 더 상황이 나빠지면. 그러면 돈이 계속 풀리고, 지금 보셨잖아요. 그 모네터리 베이스. 그러니까 본원 통화가 계속 발행되고 있고, 협의 통화, 광의 통화가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의 통화는 상승하기 좀 어렵겠죠, 이제. 금리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예금에 기댈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채권, 주식, 부동산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채권은 지금 현재 투자할 만합니다. 근데 접근성이 좋지 않아요. 채권 투자해보시면 뭐 아무도 없죠. 그러면 부동산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일어나는데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있죠. 그러면 남은 건 거의 주식입니다. 주식하면 금이죠. 그 서민, 일반인이 투자하기 가장 좋은 게 주식, 부동산, 금입니다. 이게 다예요. 금도 또 투자하기 또 어려워요. 생각해보면 뭐 금괴 사서 집에 쌓아놓을 수 없잖아요. 그럼 뭐 금펀드에 투자한다거나 뭐 금통장을 개설한다거나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뭐 금 ETF를 사야 되는데 그건 주식이죠. 그럼 주식으로 돈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
증시 주변 자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증시 주변 자금이 상승하면서 신용도 계속 올라갈 거고, 그럼 결국에는 대거품이 발생할 확률이 생겼다. 하지만 경계감을 지속하면서 따라가야 되면 틀림없다. 상승하더라도 더블 딥을 찍을 수도 있는 거고, 트리플 딥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박살나면 이렇게 대응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악재 포인트도 또 많죠. 홍콩 국가보안법 계속 가고 있죠. 홍콩의 특별주의 박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콩 대규모 집회 예상되죠. 근데 이게 크나큰 악재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하락시키고 싶은 세력이 있으면 이거를 쓸 것 같다 이겁니다. 자, 미국 실업률이 약 20%로 급증할 것 같습니다. 19.4%인가요?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6월 5일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게 실업률이 급등하면 증시의 충격이 우려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야, 바닥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 뭐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증시가 하락하면 이런 게 트리거링이 될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일어날 거고요. 얘들이 브렉시트를 하는 건 다 좋은데 이 관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관세. 아베 지지율 추락 영향으로 한국 때리기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뭐 하나 대비하고 있죠. 예, 하락해도 한국 때리기에 들어가도 저는 웃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요. 높은 확률로 진행이 예상됩니다. 예, 저 수뇌부들이 뻔할 뻔짜요. 뭐 이게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이 수뇌부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좀 굳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도 약간 고정관념인가? 예. 지금 팬데믹 이슈는 슬슬 이제 이 확진자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둔화되고 있어요. 사망자 상승 속도도 줄어들고 있고, 예, 리커버하는 비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올드 플레이북, 그러니까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는 좀 밋밋한 이슈가 될 확률이 높아졌어요. 예전에 제가 코로나 영상 올렸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유튜브에서는 지웠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하고, 좀 냉소적인 시선을 많이 봤어요. 예. 그때 사스랑 뭐, 그때 뭐였죠? 사스랑 에볼라,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까먹었다. 제가 왜 이렇게 잘 까먹죠? 예. 그런 메르스 같은 질병들이 발생하고 그 질병은 정복되고 결국엔 증시는 회복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엔 다르다. 예, 이번 위기는 다르다. 제가 이번 위기는 다르다라는 얘기도 엄청나게 비판했었죠. 뭐 그럼 같은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같은 위기 또 맞았으면 그럼 바보죠. 아무튼 뭐 팬데믹은 이제 슬슬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뭐 확진자가 막 폭증해서 막 사망자가 발생하고 막 변종이 지속 발생하고 막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좀 둔감해졌고 적응했습니다.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괜찮네. 사회적 거리두기 조금 하니까 괜찮네. 집에서도 할 게 많구나. 약간 이렇게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적응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고 다음에 또 똑같은 게 아니고 비슷한 위기가 와도 저는 또 굉장히 잘 대처할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예, 코로나 개발이랑은 바뀐 건 없고요. 이 렘데시비르의 국내 첫 도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더나 임상 2상이 진행된 지가 언젠데 이제 한국 언론에 모더나 임상 2상에 진입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안심시키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런 뉴스를 내는 걸 보면 악재우젠 변한 건 없습니다. 확진자 증가세 확대라는 이슈가 사라졌기 때문에 악재에서 빠졌고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재정화 우려가 가장 눈앞에 있습니다. 한일 경제 분쟁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고요. 수급주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주. 지금 돈이 좀 쏠리고 있죠. 돈이 쏠리면서 작전도 순환하고 있습니다.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따라가고 있고요. 언택트 관련주의 핀테크 기술주는 계속 볼 거고요. 정책주는 이미 매집이 완료해서 좀 놔두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주요 흐름입니다. 5만원 넘었죠? 예, 삼성전자 5만원 넘었습니다. 동학개미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생각한 대로 가고 있죠? 자.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버려서 좀 약간 모양은 좀 빠집니다. 하지만 조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 추세선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이 추세선에 와서 다시 또 뭐 얘기가 돼야겠죠. 이 공매도 잔고 폭락은 끝까지 수정 안 하네요. 너네 언제 수정하는지 보자, 내가 진짜.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이때도 수정 안 했거든요. 나쁜 놈들이야. 예. 이번 주에 이재용 부회장 사과, 후속 조치 내놓을 듯, 약간 이런 것들. 근데 후속 조치가 좀 약간 좀, 기업의 방향이랑 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노조 관련된 이슈, 뭐, 그 다음에 승계 관련된 이슈, 이런 거기 때문에. 저가인 갤럭시가 인도에 출격한답니다. 인도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인구가 10억이 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선점하는 것도 좋고요. 인도는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나라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인도에 팔면 안 되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필드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고민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인도는 영어도 쓰죠, 힌디어도 쓰죠, 여기에 또 방언도 엄청나게 많아요. 또 영어도 또 같은 영어가 아니고 브로커 잉글리시예요. 뭐 My name is 리얼리스트 이게 아니고 My name is 리얼리스트 이렇게 막 발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안 돼요. 약간 그런 것들 저희 얘기 왜 하죠? 자, 블록체인 속도 내는 삼성전자, 삼성이나 LG전자, 언택트 시대. 블록체인은 앞으로 주력 기술이 될 겁니다. 제가 몇 번 말했어요. 나중에 블록체인 시대가 오면 이제 그때 현실주의자 그놈이 약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LG전자 그 2분기 기대 없어. 기대 우리도 없어요. 왜 굳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도 기대 안 합니다. EQ에 뭐 떡상할 거라고 누가 생각할까요? 하반기 회복의 총력전, 참 언론이 참 자기들은 하는 것도 없으면서 이 정말 불철주야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들을 참 코스피 주간 개인 순매도 1위 삼성전자. 이게 왜냐하면 이때까지의 경험적으로 삼성전자를 봤을 때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이 파란색이 떨어져야지 삼성전자가 오릅니다. 한마디로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꼭 붙들고 있으면요 안 오릅니다. 안 올라요. 왜 내가 가진 주식이 안 오르지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은 그 님이 갖고 있어서 안 오르는 겁니다. 당신은 가지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식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주식이 어떻게 오르죠? 주식은 누군가 계속 사가야 됩니다. 근데 당신은 가만히 들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리가 없죠. 당연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더 가져와서 시장가로 계속 사재껴야지 올라가는 건데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쳐다보면서 내 주식은 왜 안 올라요? 그런 겁니다. 아무튼 팔아야지 오른다. 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주체가 올려야 된다. 동학개미 하지만 지금 보세요. 이렇게 그 개인의 그 매수 잔고가 올라갈 때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 현재 호가가 있으면 여기가 매수 호가고 여기가 매수 호가고 여기가 매도 호가잖아요. 다 여기다 걸잖아요. 여기다 거는데 주가가 어떻게 오르죠? 하방 경직성은 생깁니다. 근데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삼성전자를 시장가로 막 사면서 올리는 개인들이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삼성전자 가격 못 올린다. 외국인이랑 기관만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들이 마음을 바꾸고 시장가로 프로그램으로 계속 사줘야 됩니다. 이거는 가슴이 뜨끔하실 거예요. 개인들은 절대 시장가로 안 삽니다. 작전주 따라붙을 때 눈이 헷가락 돌아가지고 시장가로 사는 거 외에는 전부 다 어떻게든지 싸게 사보려고 여기다 겁니다. 여기다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가를 올려요? 약간 이거를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요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블락디를 맞이해서 지금 개판 날 뻔했는데 MSCI 리밸런싱 때 외국인이 갑자기 종가에 들어와 버려서 좀 상승을 했는데요. 근데 시간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시초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시간에는 연장선입니다. 연장선. 그 주말 동안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호재가 발생하지 않았죠.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속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멘텀이랑 이 가속도라는 게 붙으면 계속 가요. 근데 여기서 탁 충격이 발생하면서 탁 올라갑니다. 이게 무언가 이슈가 있어야 돼요. 아스코에서도 돋보인 K바이오 임상 결과 잇따라 발표에 허주마 발표했죠. 셀트리온이. 자, 이건희 지분가치 2조 줄어들 때 이 사람은 2조 늘어났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서모 씨입니다. 서모 씨. 블락들 좀 그만하시죠. 10만원 넘보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MSCI 실적 발표 효과가 어디까지 가냐. 뭐 이런 그냥 어이없는 뉴스고요. 원에퀴티가 블락딜을 했다. 라는 겁니다. 다음 주 과정 궁금합니다. 과연 돈 가진 애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 이론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가격을 올릴 수 없어요. 올릴 수 없습니다. 저도 물론입니다. 저는 뭐 매수가 끝났죠 지금. 매수가 끝났는데 이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죠? 저는 올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시장가로 살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를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돈 가진 애들이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를 봐야겠죠. 자, HLB 주요 흐름입니다. HLB는 갑자기 또 종가에 많이 올라갔죠. MSCI 리밸런싱의 영향인 것 같고요. 저는 HLB를 좀 나쁜 포지션에 잡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잘 보세요. 하락이 있었죠. 이렇게 하락이 있었고 이 지지선이 이렇게 있어요. 지지선이 있는데 하락을 합니다. 지지선 한번 반등해 줄까 하다가 3월 19일에 갑자기 코로나 습격을 맞고 떨어졌다가 바로 복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HLB의 합리적인 적정가는 이 정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만원 왔다 갔다. 10만원 왔다 갔다로 받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었고, 근데 이번에 외국인이 HLB 78 아래 신주인수권 베팅을 한 걸 보니까, 그렇구나. 10만원 왔다 갔다가 적정가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바로 매수에 들어갔던 거예요. 말씀드리고 제가 샀죠.
자,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추세가 발생했죠. 자, 그러면 약간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천천히 간다면? 만약에 이걸 뚫어 올리면 약간 이렇게 가는 거죠. 추세가. 이 두 가지. 뭐 떨어진다면 약간 8만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8만원까지 떨어진다면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바이오가 좀 다 이렇게 움직여요. 이때 HLB 끝났다라고 막 난리 쳤었죠. 예. 이때 또 제 영상을 보시면 또, 예. 작살나죠. 예. 절대 이대로 안 망한다고. 자, 일단은, 나노젠. 저 HLB 업데이트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나사가 하나씩 빠지네요. 이거 가격 업데이트 한 거 맞지? 예. 자, 헬릭 스미스입니다. 헬릭 스미스는 지금 제가 그 사장님한테 몽둥이 찜질을 당할 뻔하다가 지금 상승을 해서 제 목숨이 연명돼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릭 스미스 그에 좀 감사하고요. 엔젠시스의 미국 임상 3상이 빠르면 이달 말 개시한답니다. 타임라인이 나왔죠. 이달 말에 변동폭이 좀 커질 겁니다. 그 전까지 슬슬 이제 기대감이 올라갈 건지 아니면 이달 말 개시할 때까지 무슨 이상 악재를 뿌려서 좀 가격을 떨군 다음에 매집에 들어갈 건지 뭐 이런 걸 봐야겠죠. 자, 경계를 극대화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버스 추미에는 한 번 했고요. 6,000원 밑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코스닥의 거품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저는 어차피 지금 증시는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거고, 증시는 무조건 상승한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슈가 발생해서 더블 DB건 뭐 트리플 DB건 뭐 헤드 앤 숄더건 이런 게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발생 안 하면 좀 그만인 거예요. 그대로 상승하면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하면 어떡하지를 계속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락했을 때 그래도 내 포트가 다 박살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거는 좀 그래도 해지를 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가고 있는 거예요. 외신입니다. 외신은 이제 다음 주에 어떤 걸 봐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unemployment, 실업률입니다. soaring, 치솟을 거다. 20% 가까이, 약 20%까지 치솟을 거다. 19.7%를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14%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20% 가까이 상승해 버리면 이제 이 잉크를 찍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찍어낼 겁니다. 야, 코로나 이제 시작이다. 이제는 뭐 경기는 뭐 끝없는 침체를 할 거다. 약간 이런 기사를 막 써내리면서 너네들의 투자가 잘못됐음을 계속 인지시켜 줄 확률이 높아요. 그런 거에 뭐 흔들릴지 아니면 그 악재에 땡큐하고 다시 증시 주변 자금이 유입될지 이런 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우리나라 말고 뭐 대만, 중국, 뭐 그다음 미국, 유럽 이런 애들도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주식의 주변 자금을 상승시키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우리나라는 개인의 주식 참여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좀 바뀌고 있는 거고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가지고 노름하는 건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뭐 돈을 벌고 안 벌고는 뭐 고마운 투자처이긴 합니다. 저는. 근데 좀 그래요. 그 거주지로 자꾸 이렇게 놀이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임대업이나 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잡리스 클레임이랑 ISM 데이터를 봐야 된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지금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요. US 차이나가 스탠드오프. 이 영어 단어도 가만히 보면 뜻이 바로 보이죠. 스탠드오프입니다. 오프는 약간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이죠. 온은 약간 접착해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원을 켜고 끄고 하는 게 온오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딱 접착 딱 붙었다. 오프 떨어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스탠드오프 서 있는 게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둘이 붙어 있다 떨어졌다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US 차이나가 약간 좀 등을 돌렸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얘기 왜 하죠, 제가? 제가 약간, 어디 자꾸 빠집니다. 22가 부스트, 스티멀러스 프로그램. 이거 단어만 보면 경기 부양책이 맞습니다. 근데 경제 구제책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근데 스티멀러스 프로그램입니다, 결국엔. 브렉시트 턱스. 브렉시트로 관해서 이제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내신입니다. 트럼프가 G7 정상회담에 4개국을 초청했답니다. 한국 포함 G11 탄생하나. G11이 되면, 자꾸 G11이라고 하네. G11이 되면, 이게 과연 좋은 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 이게 클럽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 이거 기사 보고 굉장히 와 우리나라 드디어 선진국 되나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냉소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IMF가 왜 왔죠? 그놈의 국민소득 2만 불 이런 거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그거 가입하려고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막 G7에 들어가고 이래야지 갑자기 G11이라고 열어놓고 우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트럼프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나중에. 이 상상이 되지 않나요? 코리아 이즈 부자 이러면서 방위비 떠내 막 이럴 거예요. 분명히. 맞잖아요. 예, 그런 게 눈에 보입니다. 당신들 부자잖아. 당신들 G11이다. 근데 왜 이렇게 방위비를 안 내냐? 약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미국이 첫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 민간 우주 탐사 시대 개막. 예, 일론 머스크 얘기죠. 아우, 역시 우리 그 아이언맨 현실판. 예,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해서 좀 조명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주 산업 관련주가 있죠. 인텔리안테크, AP 위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종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저는 인텔리안테크를 못 잡았죠. 왜냐하면 제가 크게 하락을 예측을 했는데 절반만 하락하고 다시 반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욕심부리다 떠나버렸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가버리면 별 수 없죠. 제 포트 중에 우주 포트가 없어서 좀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좀 아쉽네요. 예, 코로나19 이후 기업 가계 75조 원 대출 부실화 우려. 근데 뭐 쭉 읽어보면 대출로 버티는 상황이 길어지면 기업과 가계의 연체나 금융권의 신용등급 하락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우려의 목소리를 대체 어디서 들으셨죠? 궁금합니다. 그냥 개소리고요. 다시 불붙은 미중 갈등에 국내 수출 기업 새우 등 터질라. 제가 또 이런 거를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기사를 보는 눈이 저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냉소적으로 아주 그냥 그 치우침 없이 얘가 어떤 말을 어떤 팩트를 전달하고 이걸 기반으로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잘 걸러내서 봐야 돼요. 이것도 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현재 홍콩이 그 금융특별지위를 박탈당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자, 허브로서 역할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외국계 자본이 대거 이탈도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도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무역협회는 전망했다. 홍콩의 대미 관세가 1.6%에서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최대 25%까지 확대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팩트 같은 추측 같은 내 거 같은 약간 이런 걸 넣어놨어요. 자, 근데 그 뒤에 이제 살짝 내용을 넣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기업들이 홍콩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용은 지난해 1.7%에 불과하지만 일정 부분 수출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보세요. 우리가 홍콩이 금융 물류허브로서 역할을 상실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데이터상으로 피해볼 수 있는 그 파이는 1.7%에 불과합니다. 예, 불과해요. 맞죠? 근데 굉장히 엄청난 위기가 올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수출기업 새우 등이 터진대요. 근데 새우 등이 한 그 여드름 짜면 나오는 구멍 정도로 터질 것 같아요. 1.7%면. 예, 아무튼 진짜 아유. 수출 규제 풀지 않은 일. 예, 정부의 WTO 제소 절차가 재개하나. 이러면 또 한일 경제 분쟁이 일어나겠죠. 예, 한일 경제 분쟁입니다. 자, 보세요. 재작년 중순쯤에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습니다. 20%대까지 막 추락했어요. 그게 이때입니다. 자, 보세요. 자, 쭉 꺼요. 잘못 꺼었다. 자, 이렇게요. 맞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위안부 가입하기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때부터 무슨 일이 발생한지 보세요. 문 대통령 취임 1주년 축하 케이크 수령. 단거 못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 먹었죠. 자, 그 다음에 18년 10월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19년 1월에 초계기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6월쯤에 지지율이 별로 안 좋았어요. 자, 그럼 약 6개월 동안 지금 두 가지 일이 발생하면서 한일 관계가 경색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베 지지율은 계속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쯤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쌍바닥 찍고 해. 여기 뭐 지지선 끊고 해서 이렇게 해서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 필수 소재 규제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후쿠시마 금수 조치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이 승소하고 핵심 소재 3종을 수출 규제했습니다. 이때 아베 그 내각의 지지도가 50%를 넘었어요. 약간 이런 식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떡나겠습니다. 쭉 가다가 떡나겠어요. 이렇게 떡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이 다시 도돌이표를 하겠죠. 약간 그런 게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일 그 경제 갈등이 발생하면 어떤 산업의 수혜를 볼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중 무역 분쟁은 지금 현재 뭐 경제 특구 지위 박탈 이후로는 뭐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보시면 뭐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이거 이전보다 좋게 나온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뭐야 저거 나왔네. 중국 건 벌써 나왔네요. 예, 예측치보다 안 좋게 나왔네.
자, 온유 재고 이런 것들 좀 봐야겠죠. 그 다음에 6월 4일 목요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6월 5일에 실업률이 19.7%까지 소어링 치솟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이벤트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거 못 찾겠어요, 사실. 이 잡듯이 찾아도 이 정도입니다. 근데 중요해 보이는 게 없어요. 보시면 기재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 전망을 내세웁니다. 근데 6월 초쯤에 그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최종안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 일정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 6월 5일까지는 안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거 나오면 관련주들 진짜 완전 용광로에 빠질 겁니다. 그 진짜 선취매 잘 해야 돼요. 사이버 안심존, 소프트웨어 몸캠 방지 기능 신규 도입. 이게 뭐예요? 야, 너 왜 이딴 내용을 넣어라고 하지 마시고요. 몸캠이라고 하면 뭐죠? 예, 맞죠? 그러면 보안 관련주 그런 것들이 많이 뜰 겁니다. 자, 수출입 동향. 그 다음에 5월 소비자 물가 동향 분석. 그 수요일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3차 회의. 그럼 뭐 백신 관련주들도 뭐 꿈틀 윗꼬리 달고 쭉 내려올 거예요. 이런 뉴스로는 제2차 경제 산업 분야 포스트 코로나 TFA 개최, 수소 AI 등 신산업 중심 경제 자유구역 지정 이런 것들, 수소 AI 등의 신산업입니다.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 양성 신규 과제 선정 이런 것들은 어떤 과제가 어떤 기업에 속해 있다라는 엮어가지고 상승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일도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은 그냥 허투루 볼 건 아니고요. 근데 이거는 점쟁이가 돼야 됩니다. 신규 과제 선정되는 건 우리 같은 그 프롤레타리아 등급은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어요, 미리. 자, 목요일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 아세안 플러스 3 경제장관 화상회의, 드론 교통관리 기능 촉진하고 신산업 견인에도 앞장선다라는 뉴스가 나올 거고요. 과기정통부가 호주, 뉴질랜드와 5G, AI 등 ICT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올 거고요. 지금 현재 아스코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넥신, 한미약품 이런 애들이 지금 뉴스를 내고 있고요. 나머지 애들도 좀 지켜보시죠. 류마티스 학회가 6월 3일부터 진행됩니다. 저 지금 분리수거 해야 되는데. 예. 혼잣말이 밖으로 나왔네요. 자, 지금 현재 미 증시는, 지금 현재 코스피랑 다우존스는 커플링 돼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1이에요, 1. 맞죠? 똑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위치는 약간 좀, 한국이 더 오른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보면. 얘들은 왜냐하면 여기 저항선이 좀 걸렸죠. 근데 우린 저항선을 뚫었죠. 이거는 라운드 픽의 문제입니다. 라운드 픽의 문제 때문에 약간 대동소이한 거고요. 지금 뭐 거의 코스피랑 다우존스는 똑같네요. 차트가. 똑같네요. 똑같이 움직이고, 나스닥이랑 코스닥은 비슷해 보이지만, 코스닥이 훨씬 형님입니다. 나스닥보다. 미국 주식 뭐 예찬론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슬슬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이 작은 고추가 맵다. 약간 이런 거고요. 이제 도지가 떴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도지의 플랫 상승할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 확률에 지금 베팅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뭐 그냥 한강 가야죠. 한강 가야죠. 한강을 가거나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하고 올라가. 약간 요런 느낌. 자, 공매도 포지션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시 투자자 예탁금은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이거 투자자 예탁금 20MA입니다. 무빙 에버리지. 제가 무빙 에버리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예탁금의 이동평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공매도 잔고는 지속 줄고 있고요. 여기 삐꾸 난 거는 삼성전자입니다. 이거 빨리 안 고칠래. 공매도 잔고는 계속 줄고 있고요. 이거를 뭐 여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찾아내기 힘들 것 같다, 어찌 보면.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는 투자자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고 신용 잔고도 지금 현재 원상복구를 했고, 자 보세요. 지금 이 신용 잔고는 언제냐? 이때 수준입니다. 자, 이때가 언제죠? 보시죠, 그럼. 이때 신용 잔고가 18년 2월쯤이에요, 2월쯤. 그러니까 코스피가 거의 맥시멈을 찍었을 때 정도의 신용 잔고입니다. 근데 그러면 잠깐만. 이거 예전에 신용 잔고 대비하면 지금 맥시멈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투자자 예탁금의 평균이 약간 20조 정도였습니다. 20조. 근데 지금 2배가 늘었죠. 2배가 늘었기 때문에 신용 잔고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닐 수도 있어요, 당연히.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10조에 대해서 좀 학을 떼고 있거든요. 배럭 점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배럭 점프 이론입니다. 10조가 한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20조가 한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10조가 되면 불안해하겠죠, 사람들이. 반대매가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대차 잔고랑 공매도 잔고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몇 달이죠?
3달 정도는 더욱더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이제 공매도가 부활하면 그때부터는 작살이 날 겁니다. 이게 공매도가 시장을 작살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공매도가 그 밸류에이션이 과도평가된 것들 작살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작전 들어갈 것들 박살내겠죠. 약간 그런 걸 경계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예, 금지. 고장난 시계. 자, 지금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본원 통화가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있고, 그 페드의 대조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가 버틸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달러 인덱스는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신흥국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지금 미국이 대놓고 달러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달러를 찍어내도 아무도 찍소리도 못할 상황이 왔어요.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다들 막 달러가 말라붙어가지고 이거 아니지. 예. 그렇게 막 지금 달러를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미국한테.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이 진정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찍어줄게. 약간 이렇게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죠. 얘들은 찍어도 지금 욕을 안 먹어요. 예전에는 찍어대면 야 진짜 쟤들 진짜 너무한다 진짜 아우 그러면서 앞으로 대놓고 욕을 못하는데 뒤에서 막 숭숭숭숭 미국 저 동네 양아치 같은 놈이 계속 찍어내네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찍어내기 시작하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달러가 풀린 양을 생각하면 달러 인덱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약간 미국은 좀 저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나중에. 자, 원달러는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안 떨어지고 있죠. 이거 되게 신기한 거예요. 지금 원달러가 그러면 이 하락 압력이 높다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하락한다는 건 달러 대비 원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달러당 바꿀 수 있는 한국 원화의 가치가 적어진다는 겁니다. 싸진다는 겁니다. 싸진다는 거.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냐, 이런 거는. 자, 위안은 지금 윗꼬리 달고 내려왔는데요. 이거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서, 예, 위안이 약간 좀 약세를 보이고는 있었는데요. 약세를 보이면 또 중국의 그 제조업체들은, 수출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관세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차라리 위안화라도 약세를 보이면 자기들 수익이 좀 괜찮아지죠. 자, 원자재 동향을 보시면, 당연히, 예, 원유는 상승하고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볼 건 없고요. 금이 문제죠, 금이. 금이 또 밑골을 달고 올라갔어요. 참, 진짜. 어쩌자는 거죠, 지금. 금은 상승할 만한 이유가 많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금이 상승하면 비트코인처럼 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 계속 뉴스 내고 있죠. 오를 거야. 금은 최후의 통화야, 이러면서. 금이 지금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위기가 극복되고 있다, 지금. 경제 지표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선반영이 돼서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이 약간 거품 플러스 알파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건, 금이 올라가는 게 맞다면 주식시장이 곧 폭락해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둘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둘이 같이 올라가는 거는 잠깐 겹칠 뿐이지, 쭉 뒤로 밀어서 타임라인을 좀 길게 보면 둘은 같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BDI는 거의 보합이죠. 상승이죠. 상승해서 약간 음봉을 그렸습니다. BDI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쌍바닥을 찍었고, 디램 익스체인지는 계속 하락하는데요. 저 이거 오늘 디램 익스체인지를 붙여넣으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장표를 보면서 계속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디램 익스체인지는 떨어지고 있는데 뉴스를 찾아보면 디램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좀 뻥집니다. 저는 로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로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건데 뉴스들은 디램 가격이 상승하고 있대요. 그러면 뭐가 맞는 거죠, 지금? 전 디램 익스체인지가 맞습니다. 제가 이걸 본 지 꽤 오래됐어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디램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자, 본원 통화는 계속 발행되고 있는데 업데이트 된 거 없습니다. 이것도 업데이트 안 됐고요. 돈은 계속 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프레드, 토탈 에셋, 대차 대조표입니다. 상승했습니다. 또 상승했죠. 계속 상승할 겁니다. 어디까지 상승할지 보시죠. 10년물은,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갈 거 아니면 계속 이렇게 유지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하기 시작하면 다시 올라가겠죠. 금리가 인상하면 채권을 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10년물과 2년물입니다. 볼 게 없고요. 3개월물도 볼 게 없고요. 테드 스프레드 안정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동안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1을 넘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지금 현재 주말이 마무리돼서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하지만 월요일이 와서 한 주가 시작돼야 다음 주말이 옵니다. 그럼 다음 주말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인간은 그런 희망회로를 태우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한 주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큰 폭의 밑꼬리를 다는 장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멘탈이 안 좋을 만한 소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단기 트레이딩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트레이딩의 적기. 왜냐하면 증시 주변 자금이 상승하는 속도를 보세요. 지금 걔들이 증시에 함부로 투입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더블딥이 올 거다. 예, 쌍바닥이 올 거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상승은 거품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게시판에 글을 도배하고 있어요. 얘들아 정신 차려라. 개미 다 뒤진다. 다들 한강에서 정모할 거다. 이런 글을 쓴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뭐 십선비라서? 아닙니다. 예, 돈 들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장을 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쿠이 보너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게시판 댓글이나 네이버의 댓글들을 보면 전부 다 뭐 개미들 지금 불나방이다. 너 쟤네 다 뒤질 거다.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이 이유가 뭘까요? 조롱하는 걸까요? 아니면 배가 아픈 걸까요? 아니면 돈을 주식 통장에 넣어뒀는데 살만한 타이밍이 안 오는 걸까요?